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주 대단한 회사죠. PC의 이 운영체제, 윈도우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몇십 조의 재산가가 되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나서 스티브 발머라는 경영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발머는 취임하고 나서 어떤 인사제도를 채택하느냐,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채택합니다. 스택 랭킹은 어떤 인사제도냐, 세계적인 경영자 잭 웰치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세계 최고의 제조회사, 전자회사였었죠. 지금은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GE 하면 아주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GE의 최고 경영자, GE의 CEO 잭 웰치가 만든 이 인사제도가 바로 이 스택 랭킹이라는 제도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아주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그런 인사제도인데 이게 어떤 제도냐? 바로 가혹한 외적 보상제도입니다. 실적이 상위 20%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어마어마한 스톡 옵션, 막 그냥 중간 사람들에 비해서 막 그냥 월급도 2배, 3배 막 엄청나게 줍니다. 상위 20%는. 70%는 그냥 보통 줘요, 보통. 10%는 가혹하지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잭 웰치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혹하게 자르고 또 이 합병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아주 가혹하게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잭 웰치의 이 구조조정과 이 가혹한 인사제도,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를 휩쓸던 그런 인사제도였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가 맞아. 경영의 신 잭 웰치의 이 인사제도를 가져와야지. 이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인사제도를 채택을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티브 발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통한 제품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검색 엔진 빙을 내놨는데 구글한테 밀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히트작이 없어서 히트작이. 왜 그러냐? 이 가혹한 인사제도는 스택 랭킹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스택 랭킹이라는 말자가 랭킹, 서열합니다. 서열로 이렇게 무더기를 해놓은 게 스택 랭킹이에요. 즉 직원들을 서열화시켜 놓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나오기보다는 코티졸이 나오고 굉장한 경쟁 속에 직원들을 몰아넣는 것이죠. 상위 20%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상위 20% 내에서도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해. 거기서도 피말리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뭘 알려주질 않아. 내 건 비밀. 왜? 나는 밀리면 안 되니까 비밀. 창의력이 다 말살돼. 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점 이 경쟁에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스마트폰이 빅히트를 치면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생태계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뒷짐을 놓고 완전히 그 시장을 뺏겨버립니다. 결국은 스티브 발머가 퇴임을 하고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를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인사제도를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대단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히트 제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드실 거예요. 아니, 잭 웰치가 GE를 경영할 때는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제도가 잘 먹히다가 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이게 왜 안 먹힐까요? GE라는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서열화하고 경쟁을 시키는 이런 인사제도는 제조회사나 영업팀에서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어떤 회사죠?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협업,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 사람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려면 전부 다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리더십? 소프트 리더십. 여기 핵심은 뭐예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것을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내적 동기부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내적 동기부여는 뭐죠?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일. 이게 바로 내적 동기부여. 이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소프트 리더십이고, 그리고 서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심리적 서열의 우위에 갖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참 헤맬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대되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의 인사제도는 어떤 것이냐? 물론 구글은 사람을 뽑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뽑기도 하지만 일단 뽑고 나면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를 합니다. 일단 하루에 3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뭐 내가 가서 뭐 잠을 자던 뭐 운동을 하던 수영을 하던 뭐 아무리 딴짓을 해도 윗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팀별로 완전한 자율성을 줍니다. 어떻게 자율성을 주느냐? 프로젝트는 줍니다. 회사에서. 이 기업이란 데서 프로젝트를 안 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겠죠.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결정을 하면 그 뒤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율성으로 완전히 알아서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기도 하니까 이 자율성이 뭐라고요? 바로 심리적 서열의 상위에 서는 것이며 동기부여로 봤을 때는 바로 내적 동기부여. 그리고 심리적 서열의 상위에 서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즉 구글이라는 회사는 세로토닌이 지배하는 회사고 엔돌핀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